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요. 네. 자, 요런 뉴스가 올라와서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치솟는 사교육비 겨냥해서 수능 난이도 낮출 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저께 윤석열이 얘기를 했어요. 네, 뭐라 그랬냐면 이 부총리 누구냐면요, 교육부총리입니다. 이른바 뭐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죠. 교육부 장관. 자, 이 사람한테 수능을 계산해라 이렇게 그냥 명령을 했어요. 명령. 자, 수업이랑 EBS만 들어도 풀도록 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자, 출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신에 의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방향 같은 것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과목 간의 정치적인 역학 관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국영수에서 어때요? 영어가 절대평가죠. 그리고 수학은 원래 어려워요. 자, 원래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인데 이제 요쪽이 절대평가가 되면서 변별력 둘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국어에다가 뒀죠. 그렇다고 이제 문학을 어렵게 낼 것인가? 그러면 이제 애매모호한 답이 나올 수 있어서 논란이 되니까 안 돼요. 자, 그래서 문학은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선택 과목으로 할 것이냐. 이거는 아주 논란이 일으키기 더 좋죠. 네, 왜냐면 뭐 화법만 어렵거나 언매만 어렵거나 이제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도 변별력 둘 수 없다. 자, 그러면 결국 뭐밖에 없다? 독서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독서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거 뭐냐면 이 수업이나 EBS만 잘 들어도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전문가들은 킬러 문항이 없어질 것이다 내지는 줄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당연히 혼란이 가지고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난이도가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고 하는 건데, 자, 지금 이 윤 대통령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이게 보면은 옛날에 이명박 있잖아요. 이명박. 예, 이명박도 그랬고 박근혜도 그랬고 이 좀 이상한 애들이 대통령을 되면 이 수능을 쉽게 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자, 수능이 쉽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치 입시가 편해진 것처럼, 교육이 수월해진 것처럼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절대평가라면 모르겠는데 절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에 기반한 상대평가이고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죠. 자,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높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명박 때 막 98점 컷 이럴 때가 있었어요. 97점 컷. 이게 1컷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작은 실수를 안 해야 돼. 실수를 안 해야 간신히 하나 틀려서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 내지는 중상위권 학생들은 굉장히 불안해진다 이런 얘기죠. 작은 실수라도 하면 안 되고 100점을 맞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불편해지는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문제가 쉽기 때문에 그냥 이거 뭐 교육이 굉장히 편해졌다. 뭐 사교육이 줄어들었다. 물론 사교육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쉬우니까. 그죠? 그냥 있어도 뭐 대충 80점대도 나오고 뭐 90점대도 나온다. 근데 뭐 이러면은 기분은 좋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원서를 써야 되는데 원서 쓸 때가 이제 대혼란. 이게 온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솔직한 얘기를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사람하고 98점 맞는 사람하고 97점 맞는 사람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얘 3명이 실력 차이가 그렇게 날까요? 막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2점짜리 문제랑 3점짜리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점짜리 하나 틀리면 98점이고 3점짜리 하나 틀리면 97점인데 다 맞는 애랑
하나씩 틀린 애랑 예, 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상위권도 사실은 상위권도 이 불안한 면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실력이 아니라 약간 운, 그죠? 누가 실수 안 하나 이렇게 됩니다. 하위권은 아무리 점수 잘 받아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역시나 고생이 많고 점수가 좀 나오는 것 같아도 전혀 이득이 없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사교육업체를 겨냥했다 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사교육업체 없애지는 못할 거고 뭐 갑자기 메가스터디를 없애거나 이투스를 뭐 축소시키거나 이제 그러지는 못하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뭐 소비자들도 그러면은 대통령님께서 저런 말씀 하시니까 사교육시키지 말아야지 뭐 이러겠습니까, 그죠? 그러지 않을 텐데, 자, 근데 이제 이게 150일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응? 근데 지금 와서 뭐 이렇게 뭘 어떻게 해라 저래라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검찰이 무슨 저기 누구 그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것처럼 이러라 저래라 하는데 요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제 교육부에 문제가 있죠. 자, 교육부에서는 이 굉장히 대통령 말을 잘 듣습니다. 교육부, 왜냐면 교육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론이 엄청 안 좋아지거든요. 특히 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하는 곳은 교육부의 눈치를 겁나 보는데 교육부는 바로 대통령 눈치를 겁나 본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입니다. 네. 자,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 하면 바로 교육부에서 깨갱하고 바로 여기서도 깨갱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구조기 때문에 대통령의 한마디가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결국은 뭡니까? EBS. 자, 이번에 교과서에 있는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지문? 독서 지문. 독서 교과서라는 게 있죠. 고등학교 2, 3학년에. 독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문. 그 다음에 EBS에 있는 지문이 거의 그대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수 안 하기. 요게 또 중요해졌죠. 그러니까 올해는 EBS를 달달달달 한 5번은 보세요. 그냥 거의 외다시피 하시고, 그 다음에 독서 교과서를 뭐 사서 보시든가 뭐 아니면 뭐 자습서 같은 거를 구하시든가 해서 요 지문들을 갖고 여러 번, 한 5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할 거라고 보이고요. 자,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 문제가 되고요. 네, 아주 빌런입니다. 빌런. 네, 경빌런. 네. 자,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일단은 어쨌든 대학을 가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뭐 EBS 지문을 달달달 외워라. 그 다음에 독서 교과서를 어디서 구해서 요 지문을 분석해봐라. 네, 우리 학생들, 제 수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제가 제공을 해주겠습니다만은, 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꼭 이 독서 교과서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거기 있는 지문들을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게 국어교육으로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네,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막 뭘 줘도 딱딱 읽어내고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그래서 문제도 맞추고 그래야지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국어교육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암기식으로 가라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21세기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한 50? 한 40년 전 전두환 같은 놈이 할 소리를 하고 있네요. 네, 자, 지금 문제가 커졌습니다. 고3 여러분, 네, 아시겠죠? EBS랑 독서교과서 꼭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